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종목 26만 4천 원까지 주가가 많이도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본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결국 기업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종목은 꾸준하게 저축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 이전에도 굉장히 하락세가 많이 나왔던 이런 어떤 구간에서 결국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의 어떤 셀트리온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많고 결국에는 레키로라주의 수출에 대한 큰 공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자, 보면 28만 9천 원까지 이런 어떤 슈팅이 나왔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볼린저 밴드 하단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재반등의 모습,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재반등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겠고, 뭐 시장에서의 큰 패러다임은 뭐 수소차, 뭐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침체권과 침체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LG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결국에는 MC를 그냥 자진 철수하고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결국 TV 가전 부분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19만 3천 원을 찍고 하락에 대한 부분, 재차 상승, 다시 한번 음봉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결국 51선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위기 이 상황에서 41,600원까지 빠졌던 그런 어떤 종목이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보면요. 자, 이런 어떤 부분 월봉상 살펴보면 주가에 있어서 이럴 때가 굉장히 공포를 안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도 쌀 때다.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구간대 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랠리를 펼치면서 19만 3천 원까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 5월선이 있죠. 5월선에 이러한 지지를 받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20주선 라인선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 하지만 다시 한번 순매수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 상단선,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이런 어떤 상단선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하단선에 대한 부분, 가격선에 대한 부분, 다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쉬어가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런 어떤 타이밍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러한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그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다시 눌러주는 상황에서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있겠다. 자, 두산중공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00원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러한 200일선 200일선 라인선에서 다시 이 저점과 저점에서 강력한 반등 이후에 눌려줬다가 재차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두산중공업이 자구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이행하면서 또한 7분기 그 흑자세를 또 실적일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관련해서 지분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삼성생명이 주가에 있어서 저점에서 31,700원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강한 랠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저점과 저점에서 다시 87,700원의 이런 어떤 랠리 이후에 다시 눌려주고 있지만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종 파동은 단기의 어떤 잔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은 종목이 바로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자, 주봉을 보면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결국에는 우주선을 타고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뭐 액면 분할 이후에 일반적으로 보면 단기의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올 수 있지만, 뭐 중기 장기로 보면 다시 한번 주가를 치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에 대한 부분 다시금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KB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저평가의 어떤 레전드가 되죠. 보면 자, 은행주는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게 은행주여서 은행주에 거의 엄청나게 사들였던 그런 업종이 바로 은행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래서 56,200원인데 다시 눌려주다가 재차 수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KB금융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한다. 그래서 은행주를 살펴보면 월봉입니다. 결국에는 2008년에 이러한 상장 이후에 이런 상승, 다시 상승에 대한 부분 69,2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급락 이후에 거의 뭐 25,000원대로 하락하다가 역시나 코로나 여파 이후에 은행주가 피해주가 아닌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조정, 역시나 공매도 재개라는 그런 어떤 하두가 시장에서 조금 뭐 부담감을 이렇게 안게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겠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자, 1439포인트에서 강한 랠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9포인트에서 3266포인트 그러면서 누르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있겠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 살펴보면 코스닥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자, 보면 자, 1032.64포인트 그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4, 나스닥이 마이너스 0.85가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르고 뭐 두려움을 안고 시장이 랠리를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미 증시를 살펴보더라도 강한 랠리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4배 이상, 나스닥은 12배 이상 금융위기 기점으로 그렇게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멀리 보면서 큰 그림 그린다면 뭐 3천선, 5천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최고치로 보면 뭐 만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일비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